뭐 신년이 되니까 뭐 문자 같은 게 오고 이러는데 덕담 삼아 뭐 얘기들을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침묵은 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왜? 그게 한자 문화권의 대표적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미덕인 양.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자의 미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의 미개성.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중에 하나입니다. 상형 문자에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쓰는 문자가 한자입니다.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진시황하고 우리는 같은 문자를 읽을 수 있다니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냥 이 정도가 아니고 세상에나 하는 거예요. 세상에나 하는 거 진짜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너무 강요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한자에서 마리을 이자가 있어요. 이게 그러나도 되고 그리고도 돼요. 이게 얼마나 미개 한가를 나타낼 때 흔히 제가 드는 예거든요. 그러나하고 그리고는요 정반대음입니다. 그러나는 그냥 같이 가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같이 가는 거고 그러나는 정반대. 그런데 하면 상황이 반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한자에서는 같이 가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앞뒤 문맥을 보고 그냥 그러나 그리고 이렇게 그냥 대충으로 찍어보는 거예요. 앞뒤 문장 구조를 봐서 그러나 같아? 그러면 그러나. 그리고 같아? 그러면 그리고. 아니 진짜. 그래서 한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언어적으로 불완전해요. 그렇다 보니까 언어 표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주역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입상이지니 언부지니 말로는 뜻을 다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그려서 진정한 뜻을 다 표현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주역의 쾌 같은 거예요. 우리 태극기 보면 건공감리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는 8개입니다. 건태인진, 송강감곤 이렇게 해서 8개예요. 그걸 8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상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뜻을 다 전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리 표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보다는 그림이 낫다. 어떤 상징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국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죽이고 뜻을 높이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득의망언이라고 합니다. 뜻을 얻으면 말은 잊어버려야 된다. 마치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리듯이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버리듯이 이렇게.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선종에서는 이심전심이래. 네 마음을 내가 안 돼. 네 마음은 둘째치고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게 애매어에 대한 문제거든요. 물론 그렇게 알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은 자기 마음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뭐 정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신년에 무슨 뜻을 세우고 뭔가를 좀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작심을 하잖아요. 이루어집니까? 남자들이 해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담배 끊는 거. 여자들이 평생 하는 거 다이어트. 성공할 수 없는 그게 불멸의 도전이에요. 차라리 히말라야 14자를 만등하는 게 쉽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불신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것이 논어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교원영색 선인이라 얼굴을 이렇게 살살살 잘 웃고 낯빛을 부드럽게 하고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어진 놈 없다. 어진 놈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동아시아 사람들이 무뚝뚝하게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동아시아 사람들이 약간 화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에 그런 기준. 왜? 그렇게 해야 사람이 듬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불투명이 아니고 언어는 투명해져야 돼요. 언어가 투명해지려면 아는 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면 아는 걸로 완전히 다 그것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하지만 그렇게 되는 직전까지 가는 것은 알미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로 못해요. 진리는 말로 못해요. 말로 못한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외에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명은 이렇게 언어나 논리적인 걸 기반으로 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예전에 그 유행어에도 있었잖아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이 세상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제가 여기서 지금 땅을 디디고 서 있잖아요. 이 건물을 디디고 서 있는데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여기를 모두 이렇게 우리가 밟아보나요? 그러고 나서 이 공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한두 번을 이렇게 한두 군데를 밟아보고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유비추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판단의 영역을 확장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 방법밖에는 없어요. 만약에 다 밟아보고 다 경험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디딜 수 있는 땅도 거의 없어요. 문명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성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동아시아에는 일부러 그런 걸 강조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밑에 사람들이 대거리 하는 걸 싫어해요. 그게 하나는 한자의 불명확성, 문자의 불명확성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밑에 사람이, 아래 사람들이 기어 올라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입을 닫게 해. 지금도 흔히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쓸 수 있어요. 어디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아니 어른들이 그냥 쓰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너 같은 자식이 있다. 갑자기 족보 얘기를 해요. 가정사 얘기를 해요. 참 장하세요. 그 얘기를 쓸데없이 한다니까요. 그게 상대의 말을 닫으려고 할 때 대부분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더 이상 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 여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 자녀분 세대들은 훨씬 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만 하더라도 남자면 남편이 될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면 믿음직스럽고 듬직하고 과묵해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이랑 살아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잖아요. 왜? 천불, 이렇게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법당이요, 법당. 천불이 나. 근데 여러분 자녀분들 한번 보세요. 걔네들이 사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다정다감하고 말도 잘하고 재밌고, 여러분들 박간 장관은 보면 소죽은 귀신 갖고, 이게 말을 해도 당신이 재밌으려고 말을 하지만 철저하게 그게 부장님 개그 웃어줄 수도 없고 뭐라고 쥐어 박을 수도 없고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저걸 개그라고 하나? 아재 개그도 아니고 뭐 외정시대의 할배 개그 같은 걸 당신은 그나마도 막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불쌍하지? 제일 힘든 게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메일이나 안 그러면 저런 카톡 같은 걸로 이상한 유머 이런 걸 계속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이 안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좋은 글귀 명상의 말씀 그거 애들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그게 북한이 쳐들어와도 그 정도 테러는 아닐 거예요. 그 심각한 테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침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